이 제품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그런 명칭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그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명칭들을 막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 용도에 맞는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손잡이고요, 스위치, 그리고 안전 스위치. 그냥 막 들고 옮기려고 그러다가 빵 켜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안전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방아쇠처럼 생긴 이 스위치가 그냥은 안 켜집니다. 안전 스위치를 잡고 켜야 켜집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놔버리면 회전하고 있어요. 그냥 놔버리면. 왜냐면 내가 이걸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아쇠까지 잡고 있느라고 힘이 들어버리면 컨트롤하는데 신경을 못 쓴다. 그래서 스위치가 켜진 채로 있도록 해주는 안전 스위치 겸 스위치 고정 장치. 그 다음에 버튼 한 번 더 방아쇠만 눌렀다 떼면 그냥 멈춰줍니다. 뭐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스위치를 딱 올리는 거. 저기 있는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그냥 탁 위로 올리면 켜집니다. 안전 이런 거 없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그 스위치 작동 방식은.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나무의 강도나 단단하면 조금 느리게 해주고요. 좀 무르다 그러면 빠르게 해주고. 나무가 무른데 천천히 이렇게 가면 나무가 드드드드드 뜯겨요. 무른 거는 예리하게 그냥 샥 베어주고, 단단한데 샥 하다가 칼날이 팍 깨지겠죠. 단단한 건 조금 천천히 가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비트가 이따시하게 큰데 얘는 이제 속도가 이거 다이얼을 돌리면 RPM이라는 개념으로 속도 조절이 됩니다. RPM은 분당 회전 속도, 로테이트 퍼 미니트. 분당 회전수. 아무튼 분당 회전수를 말합니다. 그럼 분당 회전수라는 건 이 날이 여기까지 가는데 반 바퀴 도는 데에,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 데의 속도이지, 이 날이 이까지 예를 들어서 거리 10mm를 이동하는데 얼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이 클수록 그 날이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커진다, 그죠? 이해되죠? 이만한 걸 한 바퀴 도는데 속도 똑같고, 요만한 거 한 바퀴 도는데도 속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끝에 날이 달려있는 거, 요 끝에 날이 달려있는 게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랑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랑 완전히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날이 나무에 닿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날이 클수록 속도를 줄여줍니다. 날이 작을수록 속도를 올려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속도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는 게 그 높이 고정 레버. 내려서 내가 일정한 높이로 내리고 나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고정 베이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근데 간혹 이게 툭 하고 풀려버릴 진동이 좀 있기 때문에 탁 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잡아줘야 됩니다. 어쨌든 고정 레버. 그러면 그 고정을 할 때 어느 위치에서 고정할 건가? 높이 조절 레버. 여기서 높이 조절을 이렇게 버튼을 누른 채로, 이거 잠금을 풀고요.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내가 원하는 높이에다가 딱 멈춰주고, 여기 멈치 있어. 멈치가 있습니다. 그 멈치까지만 가서 딱 닿아서 멈춰주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멈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멈치가 이렇게 3단계로 있다, 그죠? 이게 단계 조절 레버인데요. 뭐 아주 많이 파야 된다 뭐를 그럴 때 한 번에 이걸 다 가공하기에는 부하도 많이 걸리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를 단계별로 높은 데다 놔서 이렇게 조금 깎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깎고, 마지막 내가 설정한 높이, 최종 높이까지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깎아줄 수 있는 단계 조절
레버가 또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또 이렇게 돌리면 나사산에 의해서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미세 조절 다이얼.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미세 조절 다이얼. 뭐 그런 정도입니다. 빼먹은 거 있나? 다 됐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옆에 가이드 장착해주는 볼트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일자로 이런데 가이드 따라가려고 하면 가이드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런 가이드가 이렇게 일자로 여기를 따라서 쭉 가주는 거예요. 가이드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트리머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 높이 조절 다이얼, 높이 조절할 때 다이얼로 이렇게 좀 돌려서 할 수 있고요. 얘도 이런 거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가이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제품에만 특이하게, 이 브랜드에서만 특이하게 이렇게 다른 베이스들이 있어요. 이 베이스 빼고 나면 이 플런지 베이스는 아주 유용하게 얘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죠. 플런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간부터 파고 들어갈 거야. 중간에다가 뭐 홈을 낼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날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하려면 이걸 나무에다 잘 대고 옆으로 숙였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깨끗하게 들어갈까요? 그래서 수직으로 쑥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딱 내려갈 수 있고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모서리 용인데 여기 안에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벨트 들어있죠. 벨트를 모터에다 걸어서 이쪽에다가 날을 달아가지고 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얘는 각도 조절. 각도 조절까지 돼버리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가 날이 뭐 한계가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60도 날하고 45도 날밖에 없는데 15도를 작업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 일자 날 달아가지고 15도만 살짝 꺾어줘서 가이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깎아주면 15도를 작업할 수 있다. 얘는 15도뿐만 아니라 뭐 1도, 2도, 3도, 4도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활용하기 나름으로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트 장착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젖혀서 얘를 빼주고 장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존의 걸 빼기 위해서 여기 전용 렌치들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루터 거고 요거가 세트예요. 얘가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돌리면 여기 홈 있죠. 홈에 딱 끼워지면서 얘가 안 돌게 잡아주긴 해요. 근데 얘가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자꾸 돌리면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렌치 2개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잡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플런지 베이스 같은 데 장착됐을 때는 이게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옆으로 안 돌도록 이렇게 잡히니까 힘을 받는단 말이죠. 플런지 베이스에서는. 자, 그래서 플런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쳐주니까 저걸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렌치 2개 가지고 얘를 풀 거예요. 우리가 뭐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목공용 모든 날들을 푸는 방향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목공용 날들은 왼나사도 있어요. 왼나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맨날 도는 이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잠기는 거. 날이 도는 방향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죠? 날이 도는 방향으로 풀려야 됩니다. 날이 도는 방향이라는 게 이 날이 있으면 날이 나무를 깎는 방향으로 도는 방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나무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풀려야 됩니다.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날이 깎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잠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무를 깎다가 여기에 부딪혔어.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았을 때 풀리는 방향이면 저항을 자꾸 받으면 자꾸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날이 나무를 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왼나사를 쓰기도 하고, 특히 테이블소 종류들이 톱 종류들이 왼나사를 씁니다. 이렇게 치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잠겨야 됩니다. 그죠? 저항을 받는 방향으로 잠겨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냥 생각해 보면 되죠. 얘가 나무를 쳐. 튕겨. 잠겨야지 그러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 같으면 이거 풀고 조절할 때 제발 일단 해보지 마세요. 일단 해보면 더 잠겨버려. 저 잠기면 풀기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해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하세요. 자, 밑에 거는 꽂아놓고 고정. 위에 게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날 모양 보면 되죠. 이렇게 돌려야 풀리네요. 그죠? 풀릴 때 이렇게 놓고 그럼 얘를 벌려야 되잖아요. 이런 뭐가 날아가도 날아가겠죠. 이 상태에서 벌리다가 순간적으로 팍 풀려버릴 거니까 뭐가 날아가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렌치는 이게 지금 육각이잖아요. 육각. 그러니까 어디로 돌려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므렸을 때 풀리는 방향이 되도록 렌치를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넓다. 그죠? 아이고야, 오므리기 힘들다. 그죠? 그러면 얘가 내가 손잡이 방향하고 삐뚤게 돼 있어요. 뒤집으면 각도가 약간 바뀝니다. 그러고 꽂아보면 이거 보세요.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잡아줍니다. 너무 쉽게 풀리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게 한번 꽉 물었던 거기 때문에 원래라면 그냥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집니다. 한번 꽉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살살살 조금 흔들어 주거나 그래도 안 되면 날이 없는 부분, 베어링이 아닌 부분, 아니면 요 모가지 이런 거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쳐주세요. 여기 날이 없는 부분을. 그럼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꽉 한번 물렸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 딱 끼어 있는 거니까 톡 쳐주면 그냥 빠집니다. 날 있는데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빼고, 자, 뭘 사용해 볼까요? 여기서 45도 비트, 45도 비트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 넣어주고, 넣어주기 전에 이제 이왕 뺐으니까 여기의 명칭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원래 이거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속을 좀 보려고. 이거는 그냥 너트고요. 이 안에 정작 중요한 건 얘가 들어가 있어요. 얘입니다. 얘를 콜렛이라고 합니다. 콜렛. 콜렛이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딱 꽂았을 때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이렇게 홈이 네 방향으로 다 나 있죠. 이것도 콜렛도 모양이 뭐 제각각 달라요. 좀 브랜드마다 모양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 홈이 나 있고 여기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콜렛의 여기 홈에 보면 콜렛이 들어가는 자리에 보면 이 안쪽도 경사가 져서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밀어 넣을수록 점점 좁아지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저 홈에 의해서 얘가 오므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트를 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콜렛이 비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해되죠? 그럼 이 콜렛에 들어가는 요 부분, 요 굵기, 여기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여기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명칭은 샹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모든 날들에 다 공용으로 써요. 드라이버 날에도 샹크. 드라이버 날 설명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은 있죠. 샹크라고 합니다. 샹크 얼마짜리 비트를 쓸 건데 콜렛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트리머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단위를 쓰니까 6mm, 라우터는 12mm. 근데 미국에서는
트리머 같은 경우에 4분의 1인치 6.35mm에요. 6.35. 그 루터 날 같은 경우에는 하프 인치 2분의 1인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12.7mm. 아이고 복잡다 그죠? 어쨌든 미국에서 직구 해가지고 날 사면 이거 못 쓴다 이거죠. 못 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콜렛이 필요하다. 콜렛도 같이 사야 된다. 바꿔 끼울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에 8mm 콜렛도 끼워집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이 날 중에서 지금 6mm, 12mm지만 8mm 샹크인 날들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 저기 그 CNC나 뭐 산업용 기계들에 조금 쓰는 편인 것 같은데 밀링 뭐 이런 거에서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 6mm, 12mm, 8mm까지 또 다 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6mm, 12mm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콜렛을 안에 끼워주고 그죠? 너트로 그걸 누르면서 쪼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얘를 꽂아주고 해서 자 얼마나 꽂을까? 얼마나 꽂아주는 게 좋을까요? 깊이? 아니면 끝에만? 일단 끝에만은 뭔가 불안해. 그죠? 끝에만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깊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조금 빼주세요.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콜렛의 길이 정도가 얘가 들어가야죠. 콜렛 한번 빼보시면 됩니다. 그죠? 콜렛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 없죠? 근데 콜렛보다 짧게 들어가는 건 불안하다. 그죠? 근데 콜렛에서 이렇게 이것도 그게 뭐 확실히 그렇다라는 거는 검증된 바가 없는데, 제가 검증한 바는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거를 오므라드는 애인데 이렇게 이걸 깊이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해서 오므리면 잘 오므라들까? 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약간만 위로 올라와서 아래쪽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얘를 쪼으면 더 튼튼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얘들이 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아까 길이 봤잖아요. 콜렛 길이. 그러면 한 요만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갖고 얘는 뭐 적당하네요. 그죠? 근데 좀 긴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만 장착하려고 하니까 얘가 삐쭉 튀어나와 이렇게. 그러면 진동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중심 회전하는 곳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고 해도 좀 떨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삐쭉 튀어나오게 하는 건 그닥. 그래서 좀 깊이 넣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죠? 다 잘 장착된다. 하지만 일부러 쑥 다 넣으면 뭐 나중에 이걸 빼서 쓸 때도 높이의 한도가 너무 낮아지고 조절 한도가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요거 콜렛 정도만 걸리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장착을 하시면 내가 조절 폭이 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 비트를 내가 깊게 뚫고 싶은데 이걸 너무 쑥 집어넣으면 이걸 다 활용을 못 하잖아요. 다 못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플런지의 기능에서 다 내려갔는데도 이 날을 다 못 쓴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콜렛의 크기 정도만 집어넣고 장착해주면 충분하다. 됐죠? 그래서 콜렛과 샹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아서 손으로 일단 딱 쪼아줄 만큼 쪼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렌치로 이번에는 아까 그 풀었던 반대 방향으로 얘가 한 손으로 움켜질 수 있을 정도로 쪼아줍니다. 아직 빡빡하지 않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눌러서 좀 해줘도 되죠. 바닥에다 눌러서 해줘도 되고 빡! 더 할까? 불안한데? 더 할까? 안 됩니다. 남자분들 이거 브르르 떨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아까 그 콜렛이 틈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갖고 실제로 걔를 빼내면 억지로 이제 막 해갖고 얘를 분해해가지고 날하고 이렇게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빼내고 나서 그걸 뭐 날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가지고 틈에다가 집어넣고 망치로 통통통통 쳐가지고 약간 벌려갖고 다시 쓴단 말이야. 좋을까요? 뭔가 얘가 그 쇠가 한번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탁 됐다가 이러면 여기에 움직였던 자리에 쇠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한 거잖아요. 인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홀렛의 수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당히 쪼아도 절대 안 풀립니다. 풀려서 막 날라오고 이런 거 없어. 근데 너무 힘없이 살살 쪼아 놓으면 얘가 진동에 의해서 얘가 나사 같은 걸로 꽉 쪼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따르르르 떨리면서 약간 안으로 도로 들어가거나 혹은 바깥으로 질질질질 기어 나옵니다.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걸 모르고 홈을 계속 파다가 어느 순간 그냥 밑에만 홈 파는 거라서 위에 손 올리고 이렇게 파고 있었는데 얘가 쥐쥐쥐 솟아오르다가 나무 위를 뚫고 나와 버렸어. 문제가 크다 그죠? 그래서 꾹 눌러는 줍니다. 근데 뭐 용 쓸 정도만 아닌데 힘은 줘서 쪼아야 됩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뭐가 없다 그죠? 정확하게 사람마다 아구 힘이 다른데 그죠? 꽉 쪼아야 됩니다.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르 떨면서 쪼지는 마라. 그 정도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얘는 보통 얘를 많이 씁니다. 보통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안쪽에 홈 있는 부분을 여기 홈이 들어갈 만한 부분에다가 장착 혹은 여기 톱니가 들어갈 만한 톱니 길에다가 이걸 맞춰줘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를 맞추는 거죠. 높이를 맞춰주는데 얘를 반쯤 잠그면 다이얼 얘 좀 많이 빡빡하네요. 한 적당히 요 정도만 잠그면 요걸로 미세 조절 조금 할 수 있고요. 헐렁헐렁하면 이게 뭐 이렇게 팍팍 움직이니까 여기 살짝만 걸터주면 여기 눈금이 있거든요. 눈금 보면서 눈금을 좀 활용해서 해줘도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은 뭐 여기서 눈금 보고 깊이를 넣을 때마다 다른데 이 눈금은 그냥 그 수정할 때 눈금을 활용하는 거고요. 최초 장착은 자를 이용해서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높이를 보는 거예요. 옆에다 대가지고 날 옆에 꼭 대고 봅니다. 멀리 떨어뜨려서 보면 보는 위치마다 달라요. 그죠? 각도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날에다가 딱 붙여갖고 높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5도 경사면을 깎을 거기 때문에 뭐 한 4mm 높이 정도로 경사면을 깎겠습니다. 경사면은 몇 mm인지 몰라. 사인 코사인 해보세요. 탄젠트인가?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여기 45도 경사면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높이를 4mm 정도 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3mm만 할까? 4mm 라고 세팅을 하는데 잠그면 다시 한번 확인. 항상 그래서 요렇게 날에다가 대고 자 반대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베어링 밑에까지예요? 요렇게 대고 요렇게 대고 요렇게 재면 돼요. 요렇게 되면 베어링에 자가 닿아야 돼요. 베어링은 벽이에요. 벽. 그 자에 닿은 부분이 딱 끝이에요. 왜냐면 자가 거기에 딱 붙었으니까 거기에 높이가 얘가 깎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45도 비트 장착해 보고요. 자, 이렇게 45도 날다른 거는 조금 있다가 나무에다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씌워놓고 루터 날 장착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겠죠? 똑같은데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자, 요건 어쨌든 렌치 두 개가 물리는 데가 없어요. 보시면 렌치는 하나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돌리다 보면 딸깍 여기가 쏙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풀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바닥에다 놓고 하세요.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가 자빠지든 내가 자빠지든 뭐가 자빠져도 자빠집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닥에 잘 내려놓으라고 일자로 딱 잘라도 줬어요. 바닥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돌리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더 돌리다 보면 뭐가 한 번 더 걸려요. 안전장치입니다. 이중으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 번 푼 걸로는 이게 날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핸드 루터들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게 좀 좋은 것들 그렇고요. 다 이렇진 않아요. 예. 우리 저기 그 테이블 루터는 안 그렇습니다. 테이블 루터는 얘처럼 뭔가 이렇게 그냥 꽉 한번 끼어 있어. 그거가 또 이중장점인 줄 알고 자꾸 풀어갖고 결국 콜렛을 빼내는 분들이 계신데 콜렛 빼내도 그거 안 빠집니다. 끼어 있는 거는 그냥 톡톡톡톡 쳐줘야지 빠지거든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트를 빼고 이번에는 얘는 뭘 해볼까요? 라운드 비트 장착하는 법도 처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집어넣고 얘도 콜렛 한번 빼볼게요. 콜렛, 샹크 자꾸 쓰다 보면 기억나는 거지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듣고 또 말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얘는 보면 한번 이렇게 안에 이렇게 끼어 있죠. 일체형으로 안에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탁탁 치면 빠집니다. 약간 그 돌기로 걸려 있는 거 있고, 우리 라우터 테이블에는 또 뭐 이렇게 그 링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잡혀 있어요. 그 링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뭐안 빠지도록 그걸 빼줘야 이게 빠지게 돼 있는 와샤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딸깍 걸려 있는 거나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 내용은 안에 보시면 똑같이 틈이 벌어져 있죠. 그죠? 하나는 위쪽에서 하나는 아래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틈이 딱딱 잘려 있습니다. 그래 고기가 오므라드는 형식이라는 거 그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장착해주고 비트를 넣어주고, 우리 이거 루터 날 같은 거가 생긴 게 약간 좀 뭉툭하게 생긴 느낌이어서 얘가 얼마나 예리한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생겼으니까 지가 날카로워 봐야 쓱 안 됩니다. 엄청 날카로워요. 이거 날이 좀 오래 써가지고 무뎌졌다 해도 날카로워요. 손이 베이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절대 날 부분 자꾸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꾹 충분합니다. 방금 이런 정도 이게 채워봐야 알아요. 뭔가 꽉 그렇게 빡빡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만하면 됩니다. 또 불안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눌러보는데 안 되죠. 잘 그냥 적당히 힘을 줬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꾹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높이 조절을 하려고 탁 내려보면 이놈 거 얘가 일단 닿기도 하고요. 내려보면 아이고 여기가 닿아요. 여기가 이놈 거. 이 브랜드를 이 루터를 제가 가격 대비 가성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루터입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좀 하지.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눌러줘야 G 높이만큼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요 라운드 비트를 처음에 사용하시면 이게 정확한 위치를 조절을 잘 못하시는데, 라운드를 깎는다라는 건 우리 그 스케치업에서도 배웠지만 접선에서 출발해서 접선으로 끝나야 깔끔한 라운드가 깎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접선 어디야? 여기는 보면 베어링에서 베어링 면에서 출발해서 라운드가 출발해서 접선으로 갔어요. 그럼 베어링은 베어링 따라가면 된다. 그죠? 바닥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라운드가 끝나는 부분이 바닥하고 일치가 딱 돼야 되죠. 그래야 깔끔한 라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표정? 아니 요 바닥 나무를 깎을 바닥. 요 바닥하고 딱 그렇게 떨어져야 나무를 깎을 때 출발 깔끔하게 해서 나무의 윗면이겠죠. 얘는 바닥이지만 뒤집어서 쓰면 나무의 윗면에 딱 맞게끔 라운드가 끝나야 깔끔한 라운드 모양이 되겠죠. 안 그러면 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각이 지겠죠. 이렇게 탁 하고 바로 딱 각지게. 덜 깎였으니까 라운드가 끝까지 안 갔으니까 요만큼 깎이다가 바로 각지게 이렇게 될 것이고, 많이 내려버리면 여기 지금 얘를 조금 빼겠습니다. 슉 해서 많이 내려보면 옆에도 날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름이 뭐 단마루? 뭐 약간 일본말 같은 거 있습니다. 요 밑에도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라운드 되고 직각 있고 이렇게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내리면 그렇게 깎입니다. 또 뭐 무슨 일본말이라서
일본말 안 좋아해서 기억을 안 하는데 여기에도 베어링 면에서도 베어링이 이거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접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베어링이 좀 작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요렇게 각지고 라운드 들어가고 또 각지고 뭐 그런 몰딩 모양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거 잘 보고 써야 됩니다. 그런 비트가 우리 공방에도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비트니까 다 라운드겠지 하고 또 테스트도 안 한다? 어디 나무에다가 한번 깎아봐야지. 안 깎아보고 자기 작업물에다가 바로 들이밀면 안 됩니다. 깎아보면 그렇게 깎여요. 걔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고 높이 조절하고 상관없이 베어링이 작은 거기 때문에 베어링에 딱 닿으면서 바로 기역자 한번 깎이고 라운드 깎이고 또 내가 높이 조절하는 양에 따라서 기역자가 또 깎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게 끝나는 부분에다가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적당량에다가 일단 뭐 대충 눈대중으로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일단 이렇게 놓고 잠급니다. 그죠? 잠궜으면 이제 정확하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트가 좀 더 올라와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높이 조절 레버를 현재 바닥에 닿아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옮겨야 될 때는 버튼 누르고 닿게 합니다. 닿게 하면 얘를 레버를 풀어도 다시 그 자리로 가죠. 다시 그 자리. 근데 일단은 레버를 다시 잠그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1mm 정도? 1mm 정도? 더 내려가야 돼, 얘가. 그러면 이 멈춤 장치가 1mm 정도 뒤로 빠지면 된다, 그죠? 그럴 때 여기 보면 다이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띵띵띵 돌리면 0 됩니다, 0.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풀어서 다시 한 바퀴 돌려서 0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럼 1mm 옮겨갔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었다가 다시 닿아서 자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조금 너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라운드 부분이 모퉁이가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0.2mm인 것 같아. 0.2mm 다시 그러면 쪼아 봅시다. 그러면 이게 닿아 있는 상태니까, 그죠? 닿아 있는 상태니까 더 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일단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눈금을 다시 봅니다. 0이잖아요. 이건 막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얘를 돌리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 맘대로 돌지만 그래서 0을 다시 항상 세팅해 줘야 돼요. 0을 세팅해 가지고 자 다시 잠궈줘야 되죠. 0.2mm 0.2mm 0.8 되면 0.2mm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얘 바닥이요 평평하지가 않아. 뭐 되게 평평하지 않아요, 바닥이. 그냥 뭐 약간 울퉁불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정밀할까?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 바닥은 좀 평평해요. 이 바닥은 평평하고 얘가 아무리 돌아도 이 평평한 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 맨 끝에 닿는 건 똑같으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닿으나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닿으나 결국 끝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닿는 거니까 믿어도 됩니다. 거기에 막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확인.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눌러놓고 아우 힘들어 잠그세요. 그래서 확인. 됐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0.05mm 정도 더 깎이는 0.05mm 정도 혹은 0.1mm 정도 살짝 더 깎이게 저는 깎습니다. 라운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요거 깎고 나서 나무 깎인 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나무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